노사 간 갈등을 겪고 있는 동부관광 가이드들이 부당한 대우를 문제 삼고 집단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한인 여경이 또 탄생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서는 오는 5월부터 공공장소 흡연이 금지됩니다. 뉴욕 한인의 회관 보수를 위해 사용하기로 했던 자금의 사용 내역이 당초 목적과 달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최저임금 인상안이 $8로 잠정 합의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여행사 동부관광이 노사 간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동부관광 가이드들이 회사의 부당한 대우를 문제 삼고 집단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부관광에서 일하고 있는 가이드 35명이 집단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가이드 연합은 이유 없는 부당해고와 인격 모독, 일방적인 가이드 커미션 비효율 삭감 등 회사의 횡포가 지나치다는 지적입니다. 회사 측으로부터 모든 일에 대한 경비를 저희들의 그 일반적인 개인 비용으로 가지고 먼저 행사를 하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일을 마치고 와서도 저희들에게 일한 만큼의 그 대가를 말하자면 임금을 제대로 지불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이드 연합은 동부관광 몇몇 간부들이 가이드들에게 향응 접대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부관광 몇몇 간부들은 자기한테 접대를 해야 좋은 일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가이드들에게 했다고 가이드 연합이 밝혔습니다. 가이드 연합은 동부관광과 기본 임금 문제도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가이드 연합은 동부관광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수당은 일체 지급하지 않았으며 가이드 근무 수당도 업무 시간을 줄여서 기록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가이드들은 커미션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운영상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늘 핑계를 대면서 저희 가이드들에게 저희들에게 지급이 돼야 할 포션, 즉 어떤 일정에게 그 지급액을 아직까지 1월 달부터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이드 연합은 동부관광 입사 시 낸 보증금 $1,000와 미지급 커미션을 돌려줄 것을 동부관광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가이드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동부관광에서는 가이드들이 억측스러운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업계 관행이나 일부 개인적인 오해라며 잘못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계속해서 금홍기 기자입니다. 동부관광은 가이드들의 요구는 터무니없다는 주장입니다. 동부관광의 조용근 본부장은 가이드의 부당해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며 만약 부당해고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법적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동부관광 몇몇 간부들의 향응 접대 강요는 가이드와 친해서 던진 농담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뭐 이렇게 밥 먹고 당구 치고 농담으로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메이저 이슈로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 자체는 조금 내가 보기에는 이건 좀. 동부관광은 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가이드가 부과한 지출 경비 내역과 사무실에서의 업무 수당 등은 모두 다 지급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들의 주장과 대치되는 내용입니다. 가이드 커미션의 일반적인 비율 삭감도 세금을 제외한 커미션이 지급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업무가 진행되도록 회사가 서포트를 하는 거지 안 되게 회사를 야 네가 돈 해가지고 만불을 갖다가 써서 해라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혹시 있었을지는 몰라요. 저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들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있을 수는 있지만. 동부관광은 가이드와 채용 계약을 할 때 가이드가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수용하기 때문에 사인을 하는 것이지 절대 회사 측의 강요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가이드 연합은 동부관광의 횡포에 더 이상을 참을 수 없다는 반면 동부관광은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를 가이드들의 집단 행동으로 문제를 더 크게 키우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어제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홀에서 한인 여경 강하나 씨의 선서식이 있었습니다. 강하나 씨는 이중 언어가 완벽한 만큼 앞으로 한인 사회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주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또 한 명의 한인 여경이 탄생했습니다.
올해 27살의 강하나 씨가 그 주인공으로 강 씨는 어제 타운홀에서 선서식을 하고 정식 경찰관이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강 씨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학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재원입니다. 또한 앳돼 보이는 외모와 다르게 미 해병대 출신으로 1년간 이라크 파병도 다녀온 강 씨는 영어와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해 한인이 많이 사는 팰리세이즈 팍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 분들 좀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통경찰이라고 이제 티켓만 띄고 사람들 좀 화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어르신들 영어 힘드신 분들 지나가다가 좀 어려운 일 겪으시면은 좀 돕고 싶고. 강 씨는 앞으로 2주 동안 기초교육을 받고 4월부터 교통경찰로 복무를 시작합니다. 이로써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에 근무하는 한인 경찰관은 정식 경찰 3명과 교통경찰 3명 등 총 6명으로 늘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간접 흡연의 피해를 막기 위해 뉴욕과 뉴저지 여러 타운에서 공공장소 흡연 금지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도 오는 5월부터 공공장소 흡연이 금지됩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내 한인 최대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 팍 브로드 애비뉴. 바닥에는 담배꽁초가 널려 있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시민들도 눈에 띕니다. 앞으로는 이런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금지됩니다. 타운은 흡연에 따른 직간접 폐해를 막기 위해 타운 내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단속하기로 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담배 피는 에어리어가 따로 만들어졌으면 괜찮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담배를 피게 됐을 경우에 맨 처음에는 50불에 대한 벌금이 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적어도 100불의 벌금이 붙고 그 다음에는 500불까지도 벌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2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뒤 5월 중순부터 공공장소 흡연에 대해 보통 담배 한 갑 5배에 달하는 최소 $50에서 최대 $500까지 물리게 됩니다. 단속 지역은 타운이 운영하는 시청과 도서관, 주차장 등 공공장소는 물론 공원과 수영장 등을 포함한 레크리에이션 구역 등입니다. 이들 지역에는 금연 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이 설치되며 흡연 허용 지역은 따로 안내판이 설치됩니다. 지난 2006년 뉴저지 주 정부가 실내 흡연 금지법을 시행한 지 7년째. 주내 각 타운들이 주민들의 건강을 이유로 급속도로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버겐 카운티 내에서 공공지역 금연 의무화를 시행하는 타운은 총 17곳으로 늘어났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욕 한인회 이사회는 지난해 10월 회관 모기지 재융자를 승인한 바 있는데요. 이 재융자금은 회관의 보수를 위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용 내역이 당초 목적과 달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 김민선 이사장은 어제 베이사이드 3원각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해 10월 이사회가 승인한 $63만 사용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한창현 회장이 회관의 지붕 보수 공사가 시급하다고 해 승인한 $63만 재융자는 그러나 $21만 부동산세로 지출됐고 $22,400여 밀린 수도요금 납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회관 1층에 입주해 있는 세탁소가 낸 2개월치 세큐리티 디파짓 $19,000도 현재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사용했다고 사무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말했습니다. 시큐리티 디파짓 부분에 대해 사무국에 문의한 이사회 사라김 부이사장 겸 감사는 시큐리티 디파짓은 회장이 사용하는 것이 한인회의 관례라는 박화중 사무국장의 대답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홍식 회관관리위원장은 재융자 클로징 당시 타이틀 회사에서 부동산세와 수도요금을 원천적으로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했다며 시큐리티 디파짓은 세탁소 입주 당시 6개월 동안 무료 렌트를 제공하는 등 집행부 전반기 1년 동안 수입이 없던 한인회가 회관 운영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뉴욕주 최저임금 인상안이 잠정 합의됨에 따라 내년부터 뉴욕주 최저임금은 $8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시간당 7.25달러이며 $8 인상 후 다시 8.75달러 그리고 $9로 단계별 인상한다는 방침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와 주 상하원 지도부가 지난 18일 뉴욕주 최저임금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주지사와 주 하원은 2013에서 2014 회계년도 예산안에서 현재 시간당 7.25달러인 주 최저임금을 각각 8.75달러와 $9로 올리는 방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번 합의는 소기업과 중산층에 대한 세금 혜택 확대를 주장하는 공화당의 입장을 민주당이 일부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대폭 인상하기보다는 2014년 1월 $8로 인상한 후 1년이 지나면 8.75달러로 그리고 2016년부터는 $9로 인상한다는 단계별 방침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합의안은 주 최저임금을 물가 상승률에 연동시키는 데는 실패해 앞으로 최저임금을 놓고 또 격돌해야 하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한편 이날 협상에서는 공화당이 요구해온 소기업과 중산층 가정에 대한 $7억 규모의 감세도 타결됐습니다. 2014 회계년도 전문직 취업비자 사전 접수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한인 취업비자 희망자들이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비자 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청 대란의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4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회복세가 두드러지면서 올해는 경기 침체 이전의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다음 달 1일부터 2014 회계년도 H-1B 비자 신청서 접수를 시작하지만 올 H-1B 쿼터가 4월 5일까지 완전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이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민국의 이 같은 공개적인 조기 소진 예고로 신청자들이 더욱 쇄도하면서 마감 시점이 하루 이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접수 시작 2개월여 만에 마감된 바 있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H-1B 신청자들은 이달 안에 모든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4월 1일 이민 서비스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송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H-1B 쿼터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학사용 6만 5천 개와 석사 학위 이상 2만 개 등입니다. 셀비지 타이틀은 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해 크게 망가졌다가 수리한 차량에게 주어지는 것인데요. 샌디 피에로 이 셀비지 타이틀을 받은 차량이 무려 2만 6천 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 차량국과 소비자 보호국은 지난 1월 말 셀비지 타이틀을 발급받은 차량 명단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등록된 셀비지 타이틀 발급 차량은 10,000대 정도였지만 최근 2만 6천 대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차량국에 따르면 셀비지 타이틀 차량이나 침수 피해 차량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해당 차량 판매자는 피해 여부 등을 반드시 예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에릭 카네프스키 소비자 보호국 국장은 허리케인으로 인한 침수로 인해 셀비지 타이틀 차량이 크게 늘었다며 피해 차량들은 앞으로 1년 정도 시장에서 유통될 것으로 보이는 바 차량 구입자들은 이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량국은 또 냄새가 나는 경우, 녹이 낀 경우, 시트나 안전벨트에 물자국이 보이는 경우, 모래나 흰 곰팡이 등이 발견된 차량은 침수 피해를 의심해 볼 것을 조언했습니다. 교사평가제는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입니다. 뉴욕시 교사평가제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를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모든 교사에게 내린 천편일률적인 평가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시 교육국 자료를 분석해 시내 공립교 1269곳의 교사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1269곳의 뉴욕시 내 공립학교 가운데 11%인 142개 교가 8년 동안 모든 교사에게 만족평가를 내렸습니다. 전체적으로도 불만족 평가를 받은 교사는 3% 선에 불과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들 142개 교가 왜 모든 교사들에게 만족 등급을 줬는지 명쾌하게 설명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시 교사평가제는 만족과 불만족으로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평가제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교장이 모든 교사를 평가하는 데는 편견이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 시 교육국은 매우 효과적, 개발 중 비효과적 등의 4개 등급으로 새 교사 평가제 시행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연방교육법상 시 교사 노조와의 합의 없이는 새 평가제를 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정부와 노조는 최근까지 새 교사 평가제 합의를 논의했으나 실패한 바 있습니다. 한편 시 교육국의 데이비드 와그너 부교육감은 교사들의 발전을 돕지 못하는 평가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의 동네 마켓을 건강한 식품의 원천으로 키워나가자는 워크숍이 한인 식품상과 리커업주들을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김정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21년 전에 LA에서 발생한 4.29 폭동은 한인 커뮤니티의 아픈 기억입니다. 게다가 폭동 이전까지만 해도 200개가 넘는 한인 리커업소와 편의점 등은 폭동의 여파로 현재 급격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러한 한인 업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건강업소 만들기 워크숍이 오늘 USC 엑스포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그로서리 마켓, 스몰 마켓 같은 거 운영하시는 주인분들을 위해 커뮤니티의 반응을 생각을 하고 건강한 동네 마켓 만들기 네트워크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워크숍은 2년 전 출범한 LA 식품정책협의회 주최로 진행됐습니다. 워크숍에서는 커뮤니티 마켓 개발이라는 이름의 CMC 프로그램이 소개됐습니다. CMC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지역 식품상 업주들에게 건강한 식품과 신선한 농산물의 판매를 돕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한 리커업소와 일반 편의점 등이 건강식품 소매업 전환 시 $40,000 상당의 대출 지원도 가능합니다. 하이리스크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든지 아니면 크레딧이 안 좋으시든지 그러셔서 은행에서 뱅크 론을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 저희가 론을 해드리는 거고요. 특히 이날 워크숍에 참가한 한인 리커업주들은 이번 CMC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업주들의 목소리에 우선적으로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가서 확인을 하고 그 확인된 내용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또 그 내용이 우리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가를 LA 지역 한인 식품상들은 비즈니스 규모와 함께 크게 줄어든 수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활성화될 CMC 프로그램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스몰 비즈니스 업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미래 영화 속 이야기가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깜빡 집에 두고 나온다거나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내 손가락 지문 결제 방식입니다.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의 한 대학 매점. 그런데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꺼내든 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신용카드 단말기처럼 생긴 스캔 장치에 손가락을 대기만 하면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It's hard to describe how convenient it really is. 이 결제 장치는 최근 한 생체인식 기술 회사가 개발한 신제품. 자신의 생일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손가락을 대면 지문인식 장치에서 나오는 전파가 피부를 통해 혈액 속 헤모글로빈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신원을 확인합니다. 단순히 지문만 읽는 기술이 아니어서 개인정보를 도용당할 염려도 거의 없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프랑스의 이 슈퍼마켓도 손님들이 지갑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문 인식기에 손가락을 대면 지문은 물론 손가락 혈관의 고유한 모양까지 인식해 은행 계좌에서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갑니다. On n'a pas à sortir de carte? We don't need to get our card out. We don't need to be in fear of it being stolen either. 손가락 하나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대체하게 된 시대. 하지만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아 지문 결제 기술이 얼마나 확산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경은 퀸즈 엘머스트에 사는 61세 김진환 씨가 지난 18일 오후 사라진 이후 어제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 수사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오후 4시 30분쯤 플러싱 루즈벨트 애비뉴에 있는 빅고울 식당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김 씨는 키 5피트 10인치, 몸무게 120파운드 정도에 실종 당시 검은색 모자와 재킷, 어두운색 청바지와 신발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맨해튼을 기반으로 한 한인 매춘 조직 적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오후 6시쯤 로우 맨해튼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41세 최모 씨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최 씨는 일반인으로 위장한 마약 수사대 소속 형사에 $200 성매매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5개월간 성매매 관련 혐의로 체포된 한인의 숫자는 최소 20여 명에 이릅니다. 켄 살라자르 내무장관과 찰스 슈머 상원 의원은 어제 자유의 여신상 재개장 일정을 발표하고 7월 4일 독립기념일 이전에 재개장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년간의 보수공사를 마치고 지난해 10월 28일 건립 126주년에 맞춰 자유의 여신상 내부 관람을 재개하려 했으나 슈퍼스톰 샌디로 인해 개장을 미뤘습니다. 연방검찰 남부지부는 어제 4,500만 달러 상당의 마리화나와 4,400만여 갑의 밀수 담배를 미 전역에 유통시켜온 중국계 일당 32명을 체포하고 5명을 수배 조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밀수 담배와 자체 제조한 마리화나를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전국에서 판매해왔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주 한인 동포 사회에는 수많은 한인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인회를 꼽으라면 동부 지역에는 뉴욕 한인회가 있고 서부엔 로스앤젤레스 한인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한인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인회는 한인 동포 사회의 권익을 대변하고 한인 동포 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를 하는 단체입니다. 그동안 동서부의 대표적인 두 한인회를 비롯해 지역 한인회가 곳곳에 탄생하면서 한인 동포 사회의 많은 발전을 기여해왔습니다. 양적으로 한인회가 많이 탄생하면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날 없다고 크고 작은 잡음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나름대로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공로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미주 최대 한인 동포 밀집 지역이라고 하는 로스앤젤레스 한인회는 세월이 흐를수록 온갖 잡음과 한인 사회를 분열시키는 일만 저지르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한인 주요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10수년 전부터 파벌 싸움으로 한인 회장이 2명씩 탄생하고 서로 내가 정통이라며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더니 또 다른 늪으로 빠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 로스앤젤레스 한인회 이사장 취임이 2달여 다 돼가도록 이사장 회비 2만여 달러를 완납하지 않고 오히려 한인회를 위해서 10여만 달러를 썼다고 말하고 다녀 본연의 직분을 망각하고 있어 이사들과 내분을 겪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회관을 관리하고 있는 한인동포재단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한인회관을 사적 소유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인회와의 앙금으로 3억으로 통하는 문을 잠금장치로 칩을 통제해 한인회를 방문하는 동포들을 골목길로 돌아서 회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꼴이기도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은 흑자 운영을 하던 한인동포재단이
수만 달러의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인즉 전 이사장과 법정 소송을 벌이며 2년간에 걸쳐서 6만 달러의 운영비를 지출한 것입니다. 김모 이사장은 취임 초기에 재단 공금을 내부 법정 소송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하고 소송과 관련해 수만 달러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일이 먼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뉴저지 한인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975년에 창립됐다고 하는 뉴저지 한인회도 파벌과 주도권 다툼으로 소용돌이치다가 수년 전 뉴저지 한인회가 정상화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몇몇 잘못된 회장이 개인적인 욕심으로 한인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개인적인 비리로 회장이 탄핵을 당하면서 난항이 시작됐고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새 회장은 리더십 부재로 뉴저지 한인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 한인회를 나락으로 떨어뜨려 놨습니다. 이러다 보니 차기 뉴저지 한인회를 이끌고자 하는 지원자가 없어 추천 타천으로 지원했던 후보가 공탁금까지 지불했지만 시궁창 모습을 본 후보는 사퇴하기에 이르렀고 새로운 후보를 어렵게 물색해 26대 뉴저지 한인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떠날 때 멋지게 떠나는 것이 도리이건만 전임 회장은 사퇴한 고영하 씨의 공탁금 3만 불과 새로 취임한 유강훈 회장의 공탁금 3만 불, 총 6만 불 중 석연치 않게 공금을 사용하고 일부만 지급하고 떠났습니다. 사용한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참 치사한 짓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회장이었는데 말입니다. 아무튼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게 해준 계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이러한 잘못을 거울 삼아 새로 출발한 뉴저지 한인회는 동포들에게 진정으로 봉사하고 존경받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선출된 뉴저지 한인회 신임 회장의 의욕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전직 회장들이 이사장직과 이사직으로 발벗고 나섰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회장, 이사장, 이사진 모두 어려운 선택이었고 어려운 결정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한인동포 사회를 위해 지난날의 뉴저지 한인회 영광이 재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3월 21일인 내일은 흐리고 오전 중 한 차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39도, 섭씨 3도, 밤 최저 기온은 28도, 섭씨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부분적으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고 화창하며 포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